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립어린이과학관 장영규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빛공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빛공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우리는 밤하늘 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기 두 분 사진. 네. 아마 우리 친구도 오른쪽에 있는 분은 잘 알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조셉 스완이란 과학자고요. 오른쪽은 잘 알고 있는 토머스 에디슨이죠. 네, 토머스 에디슨 하면 우리 친구들 전구를 발명했다고 많이들 알고 있죠.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백열 전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전구는요. 에디슨이 만든 게 아니라 조셉 스완이라는 과학자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완이 만든 거는 단순하게 이제 전구만 만든 거고요. 에디슨은 전구를 켜려면 뭐 발전기도 있어야 되고 전기선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구를 우리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보급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이 만든 전구가 우리 밤을 밝혔죠, 그죠? 네, 근데 그 전구가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밤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잘 안 보이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에디슨으로 시작된 인공 조명이 현재 공해가 되는 아주 그러한 일이 좀 벌어졌는데 이 빛공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공해라고 하는 거는요, 불필요하거나 또 필요 이상의 인공조명이죠. 이것이 인체, 우리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것을 빛공해라 그래요. 자, 어떤 종류의 빛공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하늘 밝아짐입니다. 인공조명으로 인해서 가로등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서 밤하늘이 밝게 나타나는 현상을 하늘 밝아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사진을 볼 수 있겠죠? 아마 많이들 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명으로 인해서 하늘이 하얗게,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하늘이 보면 아주 하늘이 밝아져 있는데 이게 이제 하늘 밝아짐 현상이에요. 이런 하늘 밝아짐으로 인해서 어때요? 별들이 이렇게 보이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이죠? 네, 밝은 별들만 이렇게 몇 개 보이죠? 네, 이건 오리온 자리의 모습인데, 서울 도심이나 밝은 도시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화면처럼 보이게 된답니다. 이게 하늘 밝아짐 현상이에요. 또 눈부심, 알죠? 눈부신 거. 자동차의 전조등이나 광고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그, 우리 눈이 좀 불편해지는 현상이 이제 눈부심 현상인데요. 여기 보면 새가 앞에 지금 조명이 있죠? 이 불빛으로 인해서 새가 아주 눈이 부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이제 눈부심 현상이에요. 또 비침해. 그러니까 이런 조명 불빛이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곳까지 빛이 들어가서 우리 사람과 동물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인데요. 자, 가로등 불빛. 네, 여기 보이죠? 가로등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가로등이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 불빛으로 인해서 여기 사는 사람은 창문으로 들어온 빛으로 인해서 빛이 들어왔죠. 빛이 침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잠자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가로등 불빛이 이렇게 나무를 밝히고 있죠. 네, 이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잠을 못 자겠죠. 마찬가지 식물들도 빛으로 인해서 밤에 쉬지를 못하는 뭐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또 이제 군집된 거, 이제 과도하게 모여 있는 빛이에요. 네, 여기 도시에 불빛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죠. 네, 또 아니면 우리 도심에 이렇게 상업 지역, 뭐 상가가 많은 곳에 가면 간판 불빛이 엄청나게 빛나고 있죠. 그런 것들을 군집된 빛이라고 합니다. 네, 과도한 빛은 말 그대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빛을 쓰는 걸 이제 과도한 빛이라고 해요. 자, 여기 아파트에 보면 여기 불을 다 켜놨죠. 네.
이렇게 필요 없는 곳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네, 이게 이제 과도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어떤 섬에 어때요? 경관 조명을 위해서 여기 불을 다 켜놨죠. 네, 우리 사람들은 보기 좋지만 이 섬에 있는 어떤 식물들, 동물들은 굉장히 안 좋겠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과도한 빛. 네, 이렇게 총 5가지의 빛공해 현상이 있다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간의 모든 빛이 공해일까요? 그렇진 않죠. 네, 가로등 불빛도 이렇게 우리가 딱 필요한 곳, 여기 아래쪽, 그죠? 요 아래쪽, 우리 사람이 다니는 아래쪽 땅을 비추는 빛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로등이 이렇게 하늘로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가로등 불빛도 이렇게 갓등을 씌우게 되면 네, 필요한 빛만 딱 보게 되지만 네,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면 좋지 않다는 거고요. 뭐 소방서나 경찰서 그리고 병원의 간판 불빛 굉장히 밝지만 이런 불빛은 반드시 필요한 불빛이죠. 네, 야간의 모든 빛이 다 공해는 아니고요. 우리 사람 생활에 필요한 불빛들을 제외하고 네, 필요치 않은 그런 불빛이 공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빛공해 사례를 이렇게 그림 한 장으로 좀 간략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로등 불빛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네,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부분의 빛인데요. 하늘로 뻗어나가는 이런 불빛으로 인해서 또 필요 없는 불빛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하늘에서는 별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천체 관측을 하는데 어려울 거고요. 또 새들이 날아가는데 불빛으로 인해서 네, 방향을 또 잘 못 잡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항공기, 비행기도 밝은 도시의 불빛으로 인해서 네, 좀 시야를 방해받고 있고요. 이렇게 과도한 빛들로 인해서 에너지가 낭비되겠죠. 당연히 많은 전기를 생산해야 되니까 네, 에너지 낭비가 심할 거예요. 또 이러한 과도한 불빛들은 여러 가지 네, 병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곤충의 생태를 파괴하거나 또 야행성 동물들, 부엉이나 올빼미는 깜깜할 때 그죠? 활동해야 되는데 빛이 너무 밝아서 낮인지 밤인지 네, 헷갈려 해서 생태 교란이 일어난다고 해요. 또 이런 동물들의 로드킬 현상도 빛으로 인해서 그런 거고요. 뭐 식물의 성장 방해, 네, 또 수면 장애, 뭐 여러 가지 또 농작물 수확에도 안 좋다고 합니다. 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거북이가 보이죠? 네, 대표적인 또 생태계의 파괴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다 거북 아시죠? 바다 거북이 해변에 와서 알을 놓잖아요. 그러면 알에서 부화한 그 아기 거북이들이 그 달빛의 이런 희미한 빛을 보고 바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해변가에 너무 많은 빛들이 있으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바다로 가지 못하고 네, 도시로 간다든지 뭐 이런 또 안 좋은 현상이 있어서 바다 거북이 굉장히 많이 생태계 그 개체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또 물고기 생태 교란, 적조 현상도 유발하는 네, 여러 가지로 이런 안 좋은 빛공해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 자, 전 세계 빛공해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이 있고요. 여기 이제 유럽의 모습, 네, 여기 미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노란색과 빨간색이 진하게 보이는 곳이 빛공해가 아주 심한 곳이에요. 자, 가까이 볼까요? 네, 여기 수도권 굉장히 붉은색으로 나타나죠? 빛공해가 아주 심한 곳이고요. 여기 부산 쪽도 그렇고요. 여기 이제 강원도 쪽하고 경상북도 쪽은 조금 네, 빛이 없는 곳인데 여기 가면 별 보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수도권 굉장히 빛공해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또 조명을 많이 쓰다 보니까 빛공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네, 알면 되겠어요. 자, 우리 동네의 밤하늘 밝기를 알아볼 수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좀 참여해 줬으면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다크 스카이 레인저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요. 미국에서 시작돼서 밤하늘을 지키자라고 하는 전 세계 캠페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또 이렇게 밤하늘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다크스카이 레인저스로 활동하는 거예요. 자, 글로브 앳 나이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구글에서 글로브 앳 나이트를 검색하시게 되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상단의 메뉴 중에 리포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리포트 메뉴를 눌러서 이렇게 값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날짜와 시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장소, 내가 밤하늘을 바라본 곳이 어딘지. 네, 선생님은 이제 국립어린이과학관 이렇게 치면 바로 장소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나라, 한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여기 3번 하늘의 모습이 어땠나요? 이렇게 입력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겨울철 별자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오리온 자리에 두 가지 별이 보이는데요. 별자리 친구들 잘 모르죠? 이때는 요즘 보면은 그 스마트폰의 무료 어플리케이션 중에 이제 별자리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 별자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밤하늘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에 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리온 자리에 베텔기우스나 리겔, 그다음에 큰 개 자리에 시리우스 이런 별들이 보이는 하늘을 봐서 별이 과연 어떻게 보이는지 요 밑에 보이시죠? 요거 네, 여기가 이제 별이 가장 안 보이는 게 0, 그 다음에 1, 2, 3, 4, 5, 6, 7, 7단계가 별이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에요. 아마 수도권이나 이렇게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마 0, 1 아니면 뭐 2단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집에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는지 이 그림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요 그림 설명. 네, 아까 앞에 잠깐 나왔었죠? 네, 요거 좀 지우고요. 네네. 여러분 이제 좀 잘 보이죠? 네. 자, 요 그림 아까 설명 잠깐 드렸었는데 오리온 자리의 모습인데요. 여기가 이제 불빛이 없는 곳에서 봤을 때 오리온 자리. 여기 이제 베텔기우스. 여기가 리겔. 네, 그 다음에 가운데 세 개의 별이 벨트를 이루고 있죠. 네,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생긴 별자리가 바로 네, 오리온 자리인데요. 도시에서 보면 오리온 자리의 모습이 이렇게 밝은 별들이 아주 살짝 살짝 보이고 있어요. 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하늘에 그때 뭐 맑았느냐 아니면 구름이 꼈느냐 요거를 이제 판단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5번은 SQM이라고 하는 장비를 쓰는 건데 여러분들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이렇게 4번까지 끝내고 나면 마지막에 여기 데이터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네,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제출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경도와 위도, 제출한 시간과 날짜가 나오게 되거든요. 음, 자, 이렇게 또 이제 네, 이렇게 나와요. 결과 확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냈던 거는 12,872번째 데이터인데요. 네, 요거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숫자만큼 이 숫자가 다르게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미국에서 많이들 참여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많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나라에서 보이는 밤하늘의 밝기를 측정하는 네, 캠페인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빛공해, 네, 빛공해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빛공해에서 조금 건강을 지키려면 최소 우리가 이 인공 조명을 보지 않는 시간을 9시간에서 10시간, 특히 밤 12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는 반드시 잠을 자줘야 되겠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잘 때는 반드시 전등을 끄고 TV나 컴퓨터, 네, 스마트폰 사용하면 안 되겠죠? 네, 인공 조명을 우리 눈이 받지 않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옥외 조명, 네, 가로등이나 전광판에 의해서 이런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설치해서 빛이 안 들어오게 막아줘야 될 거고요.
또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뭐 관할 동사무소나 어디 뭐 시청, 구청 같은 곳에 이렇게 좀 신고해서 조명이 들어오고 있으니 좀 가려달라고 하는 그런 또 연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욕실 등의 실내 공간에 주황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조명을 쓰는 게 우리 빛공해로부터 좀 몸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빛공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쓰지 않는 불빛을 네, 적게 써야겠죠? 그죠? 네. 당연히 이제 우리 인공 조명은 정말 필요한 빛만 쓸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빛공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들을 직접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네, 조명박물관, 그 다음에 좋은빛 정보센터, 빛공해 사진 UCC 공모전 네, 이런 곳에서 우리 빛공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IDA라고 국제 밤하늘 보호 협회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빛공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봤던 글로브 앤 나이트에서도 빛공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두 개 사이트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세 개, 조명박물관이나 좋은빛 정보센터, 이렇게 사진공모전 사이트에서 빛공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하는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 함께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빛공해에 대해서 요약하는 영상을 한 편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또 더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찾아올게요. 자, 여러분 안녕.